1교시 시작해 봅니다. 1교시 슬기로운 선거 생활입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봉투,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이제 봉투를 받았다 해서 돌렸다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피자를 써도 이게 위반이 되는 거였네요. 무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 음식물, 책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책도 책도 포함입니까? 안 돼요. 심지어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 PD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선거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악가가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 기부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기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 안 되는 사람들 뭐 흔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당연히 안 되죠. 제일 먼저 안 될 의원, 거고. 뭐 자치단체장 지금 문제가 됐던 원희룡 제주지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죠. 네. 출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대표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놔준다거나 마스크를 이제 무료로 배포한다거나 이거는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배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되는 거죠? 경우에도 네. 사실 예.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째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행동. 정당 활동. 네네. 예.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뭐 떡을 주거나 다과를 주거나 하는 것도 아, 다 음료수. 가능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정당 행위. 배고프니까. 예. 그다음에 의례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뭐 경조사 같은 데 가고 그다음에 경조사에서 돈을 내면 안 됩니다. 아 돈 안 돼요? 근데 뭐 내가 항상 참가하던 우리 모임에 회비 내는 거 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 전부터 쭉 해오던 게 자선적 행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선 뭐 어려운 분들 봉사단체나 자선이나 이런 거 돈 그거는 상관없고요. 예외다. 뭐 당연한 그다음에 얘기죠. 마지막으로 직무상의 행위.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문제가 된 건에 대해 가지고 네네. 제주도는 직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화환을 결혼식이나 많이 아니면은 보내죠. 상가집에 정말 많이 조화를 봤어요. 보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누구 이런. 지역 구민한테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한테는 뭘 보내냐면 네. 조기나 축기를 보냅니다. 아. 그거는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는 네네. 기간 됩니까? 지금 120일을 생각을 하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서부터. 선거 기간 중에만 안 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선거 기간 아까 120일 동안에는 이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과 관련된 정당 선거 사무소장 그다음에 후보자 아까는 후보자하고 배우자만 안 된다고 하지 네, 그거 좀 않았습니까? 부부니까 안 되고. 이제 가족도 안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선거 사무 관계자 그다음에 후보자 관련 있는 회사 이런 데들 안 되고요. 거는 선거 사무장하고 회계 책임자가 기부행위와 관련되면은 당선 무효형과 연결이 됩니다. 오, 상당히 강하게 들한테 뭘 밥을 사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부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기부를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선관위에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요구하지도 맙시다. 자 그럼 뭐 후보자 그다음에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뭐 정당 대표 또는 특정 정당 이런 데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관없는 사람이 제가 후보인데 황현희 씨가 누구한테 기부행위를 하는 거 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아유 조현욱 저 사람 괜찮으니까 밥 사주면서 찍어줘라 하면 제3자가 기부행위하는 것도 여전히 그것도 금지입니다.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부행위가 선거 기간 때는 조심. 포상금 제도도 있는 겁니까? 네 포상금 있습니다. 아, 신고하면 오. 포상금도 네, 있어요. 네, 네. 오. 포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show. 오늘 슬기로운 선거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네. 자 요즘 여론조사 많이 당마다 많이 하는데 주로 저는 받아봤고 황인희 씨 안 받아봤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ARS를 이용해 가지고 집 전화로 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무작위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RDD라 그래 가지고 네네. 랜덤으로 이제 거는 경우고 아, 랜덤이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오는 경우에는 안심번호제 로 오게 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 때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번호로 가면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입니다. 네. 050 이요? 네네 이게 우리가 무슨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샀을 때도 안심번호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내 핸드폰 맞아요. 번호가 노출되기 싫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면 임시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안심번호 요청을 합니다. 통신사에다가 그러면은 그 뭐 연령, 성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번호를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부여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번호가 감춰진 임시 전화번호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면 이게 안하의 정상인데 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낼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겁니다.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거였었고 선거운동 문자는 반드시 그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원칙인 거죠. 근데 네, 그게 원칙입니다. 없으면 잘못하고 있는 네,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번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걸려온 이 전화나 문자 여론조사 문자가 이게 불법으로 내보낸 거 수집된 것 같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좀 좋은 방법은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 해당 선관위 지역 선관위한테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